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1443년도에 만들었는데 반포는 1446년 3년 뒤에 반포하거든. 이 반포라는 건 자 이제 이거 해봤더니 괜찮아 써라 이렇게 한 거거든. 3년 사이에 월인청강지곡하고 용비어청가를 만들어 지어봤어. 이 용비어청가는 조선 조선을 세웠잖아. 조선을 건국한 거의 정당성, 우리가 조선을 만든 건 당연하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야. 노래 궁중제례악이지. 그 종묘에서 막 궁중제례악 할 때 이 만약에 가사가 있다면 용비어청가 이 가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비어청가의 용은 임금이겠고 어는 임금이겠고. 자, 용이 하늘로 날랐어. 이게 뭐냐면 그 나라를 건국하고 영원히 그 왕조가 발전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1장과 2장이야. 특히 2장 조심하고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보통 그 중국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얘기를 해. 조선의, 예를 들면 중국 얘기하고 조선 얘기하고, 중국의 왕 얘기하고 조선의 왕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갑자기 중국을 끌어들였을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중국 황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선에도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왕실에 이런 일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르지 않구나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첫 번째 1장도 마찬가지야. 해동. 자, 보세요. 해동. 해동은 우리나라 별칭이지.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해동성국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자, 적어보세요. 거기다. 해동. 자, 근역, 청구, 삼한, 그 다음에 동국. 전부 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이야. 그 중에서 여기는 해동을 썼어. 해동. 바다 동쪽. 중국 입장에서 바다 동쪽에 나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어디야 알아니? 그래서 해동, 육룡, 나라샤. 육룡. 자, 육룡. 자, 육룡은 6마리의 용이니까 용이 임금이라 했잖아. 조선을 건국한 거는 태조 이성계야. 태조. 알았어? 자, 근데 그 전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1, 2, 3 몇 명이야? 4, 5, 6 됐니? 네.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기운이 있었다, 뭐 이런 뜻이야. 알았니? 그래서 해동, 육룡, 나라샤.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다 도와줬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조선을 건국할 때 해동에 육룡이 날았다는 얘기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 나라의 기틀을 잡고 건국을 했다는 얘기고, 그 건국할 때 하늘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 하늘의 어떤 베품 이런 걸 다 받아서 조선을 건국했다고. 고성이가 바로 중국의 왕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중국의 왕실과 동부하다. 동부는 딱 들어맞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국 왕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 때처럼 조선에서도 조선을 건국할 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런 그 육룡이 날아서 나라의 건국을 하고 하늘의 혜택을 다 받았다. 중국과 딱 맞는다. 똑같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중국 얘기를 쓴다는 게 그거야. 우리의 조선의 건국은 중국의 황실의 건국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1장. 자, 중국하고 비교해서 이거 해석해야 돼. 2장 할게. 2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고, 자, 얘는 한자가 없는 훈민정음으로 돼 있어. 우리 지금 훈민정음 만들고 나서 잘 됐나 안 됐나 실험 삼아 한 거라 그랬잖아. 한글로 다 돼 있어. 그래서 2장이 중요한 거야. 2장이.
그리고 처음에 뿌리 깊은 남간, 그래서 뿌리가 깊다를 한자로 하면 뿌리 근자에다가 깊을 심자, 그래서 이 장을 근심장이라고 다시 불러. 알았니? 이게 닉네임의 별칭. 이장 그러지 않고 근심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장을 말하는 거야. 내용은 자 아까 얘기했던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조선 왕조를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역사가 깊은 나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뿌리 깊은 남간 이렇게 됐는데, 남간이 나무는 그런 뜻이야. 샘이 깊은 물은 물에다가 얘기해요. 샘물이야, 샘물. 자, 뿌리 깊은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아주 깊어. 이게 무슨 말이야? 기초가 아주 튼튼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람 불어도 아니 흔들려 쓰러지지 않는다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는 얘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기초가 튼튼한 조선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문학 같잖아. 응?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봐보자. 아까 얘기했던 불휘 한번 볼래? 자 이건 뿌리야.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뿌리 있잖아. 주격조사 가가 붙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뿌리 깊은. 제로 주격인 이유가 뭐라고? 이 몸으로 끝났으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주어야 주어. 주격조사. 깊은. 깊은. 이어 적었네 아직도. 그때니까 이어 적어야지. 이거 원래 끊어 적으면 어떻게 돼? 깊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뿌리가 깊은 남간. 자 남간. 기억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기억이 체언에 원래 우리 지금 어떻게 해? 나무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이렇게 쓰기도 했어. 알았니? 옛날에는 이렇게 썼지. 15세기에는 나모라고 썼지. 그지? 나모하고 자 선생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나모 이게 나무야. 똑같이 쓴 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 남기억을 이렇게도 썼다고. 알았니? 그리고 이게 나무가 명사이기 때문에 남 다음에 이렇게 기억으로도 썼어. 이런 걸 기억을 썼다 그래서 기억 고경어, 기억 종성체언 이렇게 얘기해. 이름이. 자 그걸 아마 학교에서 가르쳐 줄 거야. 기억 종성체언으로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해석해 볼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바람에 원이냐 원인. 자 이거 이어 적었지. 원래 끊어 적을까? 바람에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조사의 에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죠. 양성이잖아. 양성 맞지? 왜 양성 썼어? 얘가 양성이니까. 모음조화라고. 어이에라고 쓰면 안 돼. 아이에라고 쓰고.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 밀세. 밀세가 흔들린다 그런 뜻인데 아니 밀세. 옛날에는 15세기에는 지금 어떻게 흔들리지 않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현대국어야. 근데 15세기 중세에는 아니 흔들린다, 아니 논다, 아니 먹는다. 이게 15세기 표기라고. 아니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밀세니까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꽃, 이거 플라워 꽃, 듀코는 좋다 그런 얘기야. 즉 두 가지를 써야 되겠네. 뭐라고 쓰냐면 좋다하고 자 좋다가 있어. 얘는 like, love 뭐 이런 뜻이야.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이 좋다는 깨끗하다. 알았어? 깨끗하다. 깨끗할 정자. 깨끗하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꽃이 깨끗한 게 아니라 꽃이 좋다. 훌륭하다. 여름 이건 열매야. 열매가 하다 또 나왔네. 하다가 이렇게 쓰면 형용사라 그랬지. 저번 시간에 배웠어.
하다 아래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해석이 밑에 나와 있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이 난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뿌리 깊다는 건 기초 튼튼한 왕조 왕실은 나중에 문화가 용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아. 이번에는 물로 바꿔볼게. 나무는 뿌리가 깊은 거고 샘이 깊은 물은 우물물은 있잖아. 넘치진 않는데 항상 그만큼 있잖아. 물이 항상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자, 나왔다. 가말 에야 에. 자, 이것도 양성모음을 써야지. 왜? 앞에 거 보니까 양성모음이라서 모음 조화 지켜줬어. 이것도 원인이지. 가뭄에도 아니 그칠세, 아니 마를세, 아니 그칠세, 아니 밀세. 시부생이 표기라고 했지. 내희 또 나왔다. 내 시냇물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히읗을 써줬어 옛날에. 내희.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 이가 나와야지. 시냇물이 주격조사잖아. 이러는 이룰 성자야. 그러니까 시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바다에 간다. 자, 발알이 바다야. 잘못 썼지. 발알이 바다를 말하는 거야. 바다. 발알애가 돼야 되겠지, 그지? 여기는 양성이네. 왜? 이 양성이니까 몸조화 지켜야지, 그지? 자, 그래서 바다에 간다. 자, 여기서 조사 정리 한번 해볼까? 뭘 정리하냐면, 자,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의 바람의 애는 원인을 나타낸다 그랬어. 바람 때문에, 바람 불어서. 자, 그 다음에 가뭄에도 이것도 원인 똑같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내히 이러 발아래 똑같은 애지만 얘는 어디 장소를 말하는 초속격 조사야. 라니 장소야. 어디 바다에까지 가는 거고, 위에 건 바람 때문에, 가뭄 때문에 뭐 이런 얘기야. 원인을 나타낸다. 좀 다른 해석이죠. 조사가 요거 조심해라. 뭐라고? 어디에 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초속격 조사다. 두 가지는 원인을 나타내는 원인격 조사고. 이해됐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거 정리하면 이런 거야. 아까하고 좀 다른데. 자, 곧 나왔는데, 곧 보세요. 곧은 꽃이라 그래서 지금 현대어로. 그런데 받침이 예아예 지읒. 그러면 받침 표기가 뭘까요? 그러면 팔종성이 되려면 그녀 다리만 보여서 이래야지 팔종성이잖아. 거기에 지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팔종성 표기가 아니라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지. 팔종성이 없는 받침을 쓰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곧 지읒 받침의 곧이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그 다음이 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야. 아니밀세 말고 교코는 좋아하다라는 얘기고, 꽃이 잘 핀다는 얘기야. 아름답게. 자, 근데 얘는 교코라고 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안 됐지요. 국외음화가 되면 어떻게 돼? 현대국어에는 좋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다시 좋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현대국어에 국외음화가 돼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안 돼 있다.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여름은 열매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름 있을 거 아니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어떻게 써? 여름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게 여름을 말하는 거야. 계절. 저거는 열매를 말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올 만한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샘. 자, 샘. 해볼까? 샘. 그럼 여기 주격조사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 앞말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이를 써야 되겠지. 샘이 깊은 물. 깊은은 무슨 적기? 이어적기. 이어적기 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조사 요거는 같은 거 원인격. 내일어 바라래 요거는 처서격이니까 장소를 말한다. 다르지요. 자, 그 다음에 용비어천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해동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육령은 당시의 임금 세종의 6조상이니까 세종대왕 앞에 있던 임금인데 둘밖에 없어. 세종대왕 알았니? 둘밖에 없다니까. 정종은 일찍 죽었고 뭐 태조하고 태종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여서당이야? 그게 이성계의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래서 아까 모기 또한 태조, 태종. 그게 육룡이라고 얘기한 거야. 고성이 중국의 역대 왕들, 왕실을 말하는 거고, 동부하다가 딱 맞다, 일치하다, 뭐 이런 뜻이고, 불희는 뿌리를 말하는 거고, 남간 나무는, 조심히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 주격주사. 바람의 원인 부사격. 그 다음에 밀세, 모함으로 이유, 원인. 그 다음에 꽃 띄었고, 꽃이, 이거 봐. 꽃이, 선생님 봐봐. 곧 다음에 주격조사 2가 나와야 돼. 주격조사 꽃이 좋고니까. 그럼 주격조사 여기다 뭘 쓰냐고. 지읒 받침이 있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 있는 2가 와야지. 알았어? 그다음에 꽃이 좋고 열매 나왔고요. 가뭄의 원인 부사격 똑같아. 이거랑 바람에 내희. 자, 히읗 종성체언 내 플러스 히읗이라고. 이루어져. 일어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니까 이룰성이라고 쓰면 되고요. 바다의 장소가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런 체언 중에서 지금도 저 옛날에 쓰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살코기라고 해야 돼. 살고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살, 히읗, 고기거든. 자, 똑같잖아. 뭐가? 히읗, 똑같이, 그치? 히읗.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살코기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어, 또, 뭐, 암탉. 암탉이 아니고 왜 암탉이야? 당연히, 히읗, 플러스 닭이지요. 이게 합쳐서 암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히읗. 앞에가 암수를 나타내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히읗 종성체언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잠깐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 이런 살코기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암탉도 있고, 보통 암수할 때 많이 나와. 수 알지? 수. 이런 거 있잖아. 생물 시간 안 배워? 자, 그러면 살코기 말고 또 한번 볼까? 너네가 잘 모르는 거. 평아리. 이렇게 하면 평아리가 뭔지 모르지. 수평아리. 병아리가 아니라 평아리야. 알았니? 캐. 개인데 캐가 되는 거야. 알았어? 수키와. 기와집 할 때 그 기와가 키와가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모두 다음에 히읗, 수 다음에 히읗. 얘는 뭐 히읗 종성체는 아니지만 히읗의 흔적이 남아있는 애들이 아직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 희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 내 희가 됐는지. 내 이가 아니라 내 희가 된 이유는 시냇물이라는 내지. 자, 한자로 하면 이거야. 얘 다음에 히읗이 붙여서 썼단 말이야, 옛날에. 히읗을 썼으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합쳐지니까 내 희가 된 거야. 알았어? 자, 여기 용비어 청각까지 확인해 봤다.